고생과 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의 김PT입니다. 비트코인이 안타깝게도 3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보여져요. 아까 좀 많이 뺐었는데 지금 조금 올랐네요. 지금은 29,4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 한 1,600불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늘 이야기 드리는 평단의 중요성 그리고 뭐 분할 매도의 중요성 수익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자,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드는 국가, 미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의 하나하나에 우리 잔고도 춤을 춥니다. 미국도 중국도 사실 같은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서이즈 블로그 글을 소개하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미 정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보다 비트코인 ETF를 구매하기를 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말이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의 경제가 없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본인들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이 가상자산을 애초에 밴시킨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뭐 하고 있거든요. 늘 이야기 드리지만 화폐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상식선의 약속을 깨버리고 긴급하게 발행한 화폐들로 우리는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죠. 미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솔직히 미궁에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발표가 되고 뭐 그 다음 날이 되면 응 아니야 미국은 강해 뭐 이런 발표가 또 나오게 되고 말이죠. 솔직히 슬슬 이 지표들은 과연 정말 믿을 만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시작합니다. 어제는 제조업 관련 지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예상치를 엄청나게 훌쩍 상회하는 그림이 나오며 여전히 침체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은 무엇이랑 연결이 되길래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뭐 결과론적인 거겠죠. 결국 경기가 아직 버틸만해? 실물 경제가 강해? 그러면 바로 이건 뭐랑? 네. 금리 조금 더 올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강력한 금리 인상은 결국 고위험 자산군들에겐 치명적이니 말이죠. 금리가 올라갈수록 안전한 쪽으로 돈은 몰릴 겁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안전할까요? 이런 생각 말이죠. 자, 이 와중에 미 재무부 장관인 뭐 많이들 보셨죠? 옐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광고 안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 그래요. 뭐 주요한 내용은 중소 규모의 은행들이 파산을 보여줌에 따라 그리고 1차적인 불은 뭐 정부에서 얼추 꺼줬지만 이런 사건에 의해서 은행들이 대출 관련 부분으로 쪼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다른 은행들마저도 위험하게 만들 뿐이니 이 정도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결국엔 이래요.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가 갈린다는 거죠. 금리 인상, 동결. 이제 이야기가 뭐 갈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달러의 붕괴, 미국의 붕괴, 뭐 이것의 붕괴는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통화는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니 말이죠. 하지만 그들도 현 상황을 분명히 알고는 있을 겁니다. 엄청난 화폐 발행으로 인한 후폭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경험하고 세상에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마저도 알고 있겠죠. 계속 뭐 테더사, 서클, 박스 돌아가면서 막 견제하고 지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유망하다는 것 그리고 떠오를 사업이라는 것을 그들은 늘 알고 있었겠죠.
사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양이 엄청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따지면 일단 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직접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닙니다. 뭐 20년도에 7만 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했고요. 22년도에는 16만 개의 비트코인을 몰수했습니다. 뭐 이렇듯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몰수한 것들이죠. 아마 바이낸스가 현재 뭐 한 25, 6만 개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은 얼추 22만 개, 23만 개 정도를 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년, 21년만 해도 채굴 시장에는 미국이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어 보였어요. 랭킹도 굉장히 낮았고. 하지만 현재는 채굴 부분마저도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남은 비트코인의 양마저도 가장 빠르게 캐내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그들이 뭐 비트코인을 팔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 사실 그들이 가진 비트코인의 총 양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숫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수요일에 미 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블에 대한 뭐 미 하원 위원회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표, 이제 새로 스테이블 코인을 그들이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담당을 연준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수요일에 열릴 겁니다. 이 시장을 무작정 배척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국가 중국이고요. 최근 채굴풀도 은근슬쩍 다시 2위에 올라와 있는 국가, 중국입니다. 자, 이 분야가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패권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은 꼭 꽉 잡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최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현재 미 연준이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연준이 과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은 사실 계속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또 미국채 뭐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최근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앞으로 여전히 고위험 자산일지 아니면 정말 디지털 골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위치에 놓인 순간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정은 모두 본인의 손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아직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팔고 있지 않아도 될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단단히 잘 버티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